안녕하세요, 파동여신입니다. 7월 30일 오후 12시 50분 현재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 봉이고요. 비트는 118.1K 부근에 있습니다. 비트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중간 고점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하락 추세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받으면서 아래로 흘렀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중요한 경제 일정 꽉 들어차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차트와 주요 알트코인 차트 현재 상황 체크하면서 오늘과 내일 있을 큰 변동성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예상 흐름을 주요 지지 저항선과 함께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도미넌스, 테더, 그리고 토탈 투 차트도 현재 상황 체크해볼 예정이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매매할 때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지표 RSI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실전 매매법 자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RSI 다이버전스 직접 찾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소스코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빨간색 신호는 이후 가격 하락할 것임을, 초록색 신호는 반등 또는 이후 가격 상승할 것임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이번에도 하락하기 전에 빨간색 신호 보이고 있었고요. 반등 오기 전에는 초록색 신호 보내고 있었던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소스코드 역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소스코드라고 남겨두시면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업로드된 뒤에 나오는 차트 움직임에 대한 실시간 대응은 텔레그램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캔들 흐름 먼저 빠르게 복귀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찍을 당시가 이때였어요. 제가 중요한 지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115.2K 그리고 그 아래로 114K 후반에 잡아드렸던 네모 지지 구간을 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쭉 반등이 나온 이때 당시였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당시 비트가 중요한 저항을 앞두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중간 고점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락 추세 저항을 뚫어내야 제대로 된 상승 이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이 중간 하락 추세 저항을 뚫어내지 못하고 빠지게 되면 채널상 중단선이 117K 부근에 있고 이 117K 부근에는 제가 보는 또 다른 중요한 지지선들이 모여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항을 한 번에 뚫지 못하고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 이 채널이 중간 고점에서부터 내려가고 있는 하락 추세 채널입니다. 이 채널 상단을 돌파하고 안착하기 시작하면 제대로 된 상승을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이 저항 구간에서 캔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다음 캔들에서 해당 저항 뚫어 올리려는 시도 나오게 됐지만 이내 실패하고 아래로 흐르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음봉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연속해서 음봉이 빠지던 움직임은 어제 새벽부터 아침까지 지속됐습니다. 사실 이날 새벽에 여기 위에 있는 저항 다시 한번 도전하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118.2K 여기를 내리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 지키지 못하고 내리기 시작하면서 저점을 더 뺐죠. 제가 아침에 이 봉까지 보고 텔레그램 이렇게 남겨드렸습니다. 비트 중간 하락 추세 119.6K 부근에 있는 저항 여기 뚫지 못하고 아래로 흐르기 시작했는데 당시 새벽에 체크해야 했던 구간이 118.2K 첫 번째 여기 그리고 두 번째로 117.7에서 117.2K 하늘색 네모박스 구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를 미리 알려드리지 않았던 건 제가 117K에 중요한 저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위에도 117K대 구간에 자잘한 지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촘촘한 구간이기 때문에 118.2K 지키지 못하고 아래로 빠졌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큰 하락 오지 못할 거라고 분석했기 때문에 굳이 디테일한 지지는 잡아드리지 않았던 거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도 역시나 이 구간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하루 종일 이 구간 여전히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말씀이었겠죠. 그러면서 제가 추가 게시글을 몇 개 더 올려드렸는데 여기 보이는 이 주황색 추세선 잡아드리면서 캔들 계속해서 주황색으로 보이는 추세선 기준으로 여기 윗구간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간씩 흐르더라도 주황색 추세선 위에 있으면 괜찮지만 이 추세선 아래로 빠지기 시작하면 다시 이전 저점 부근 114K 후반까지 빠지거나 혹은 갱신할 가능성 크게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저점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조금씩 흐를 수는 있어도 이 주황색 추세선 밑으로
빠지는 건 위험하다는 말이었겠죠. 보시면 여기가 주황색 추세선입니다.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죠. 이후 캔들은 보시면 제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해당 지지 구간에서 반등 시도하는 모습 나오게 됩니다. 한 차례 더 치고 오르나 했지만 이내 제가 텔레그램으로 118.8K 부근에 있다고 말씀드린 저항 뚫지 못하고 아래로 빠지는 모습 나오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너무 정확하게 주황색 추세선 빼지 않고 잘 지지받아준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후 추가 반등 나오면서 현재는 하늘색 라인 118.2K에서 저항받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비트가 중간 하락 추세를 뚫지 못했다라는 것도 아니고 현재 118.2K 아래로 내려와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주황색 추세선 위쪽에 올라와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텔레그램에 남겨드릴 때도 이렇게 아래로 흐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림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빠지더라도 이 추세선 안에서 최소 4시간 봉이 안착하지만 않으면 차트 상방 가능성 열려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제가 보고 있는 주 시나리오는 여전히 상방입니다. 그 근거로 첫 번째는 일단 파동상 이렇게 ABC파가 나오고 조정이 마무리됐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어요. ABC 3개 파동으로 내려온 뒤에 중요한 지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115.2K에서 괜찮은 거래량과 함께 반등이 시작되기도 했고 최고점에서부터 114K 후반까지 빠진 하락에서 주요 고래들의 매도 이슈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일전에 2011년부터 무려 14년간 아무런 지갑 이동이 없었던 한 고래의 지갑에서 8만 비트가 거래소로 이동했다. 이후 이 고래가 매도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최근 이 고래가 이슈가 됐던 8만 비트를 모두 시장에 매각했다라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고래의 이름은 사토시 에라라고만 알려져 있고요. 이 고래는 갤럭시 디지털이라는 매각 대리 수행 기관을 통해서 8만 BTC, 시가 약 90억 달러, 하나로 약 12조 1,500억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모두 매각 완료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대리 매각을 진행했던 갤럭시 디지털의 공식 발표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거래 중 하나였다라는 말과 함께 이를 발표를 했고요. 저는 이렇게 큰 매도세를 시장에서 큰 충격 없이 받고 흡수했다는 점, 주위에서 봐야 했던 해당 고래의 잠재적 매도세가 사라졌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비트의 추가적 상승의 근거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내일까지 있을 큰 주요 경제 일정들은 시장의 주요한 변동성으로 작용을 하면서 하락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데 첫 번째로 오늘 저녁에 있을 미국의 GDP 발표입니다.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될 예정이고 이어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이죠.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의 금리 발표가 있을 예정이에요. 이번에 발표될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97.4%나 됩니다. 거의 확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중요한 건 앞으로 9월과 10월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금리와 통화 정책에 대한 내용이겠죠. 바로 내일 새벽 3시 연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아주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앞으로의 금리 정책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혹은 최근까지 계속해서 불거졌던 자신을 향한 트럼프의 해임설 그리고 현재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이 앞으로 미국의 경제에 미칠 타격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시장이 아무래도 흔들릴 수가 있겠죠. 이 때문에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 그리고 세계 증시가 모두 긴장한 상태로 내일 새벽 파월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크게 주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새벽 이후 저녁에는 주요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확한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백악관에서 가상자산을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채택하겠다라는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미국 시간으로 30일이라고 하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해당 발표를 알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7월이 마무리되고 나면 8월 초까지도 중요 일정들이 숨가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8월 1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관세 시한이 마감되게 되죠. 아직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몇 국가들이 협상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8월 초까지는 경제 일정도 숨가쁘게 계속해서 돌아갈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서 시장에 위든 아래든 큰 변동성이 작용할 것으로 보여서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파동상 봤을 때 제가 현재 보고 있는 주 시나리오대로 여기서 조정이 끝이 났고 이제 다시 한번 큰 임펄스로 시작하는 거라면 여기서 1, 2, 3, 4, 5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만약 발표된 지표가 너무 좋지 않게 나왔다든지 파월의 입에서 시장에 부정적인 얘기가 나온다면 시장 결국 여기서 한 번 더 저점을 내리는 조정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이때
이 비파 되돌림이 현재 수준에서 끝을 내고 이대로 저점을 갱신하러 갈지 아니면 한 번 더 치고 올랐다가 빠질지 어떤 모양으로 진행될지는 오늘과 내일 주요 경제 일정에 따라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고 텔레그램에 관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중요하게 봐야 하는 저항선이나 지지선도 같이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직 텔레그램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반드시 들어와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매할 때 가장 유용하게 쓰고 있는 지표죠.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RSI 지표 체크해보면 지난 영상 업로드할 당시 캔들은 이전 고점을 넘기지 못했어요. 그쵸? 근데 RSI 지표는 같은 구간에서 이미 이전 고점을 넘겨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캔들과 RSI 간의 고점 간 괴리, 이후 가격 하락할 거라는 신호죠. 1시간 봉으로 보더라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잘 보이는데 보시면 이거 지난 영상이거든요. 지난 영상 찍을 당시에 제가 이미 캔들 고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데 RSI 지표는 고점 빠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하락 다이버전스 출현하고 있다. 단기 조정 시그널이란 말씀 드렸습니다. 이 구간이 여기였죠. 보시면 캔들 고점 올라가는데 RSI 고점은 높아지지 못하고 빠지면서 캔들과 RSI 간의 고점 간 길이 하락 다이버전스 출현했고 이후 실제 가격 하락하면서 조정 온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빠진 후에 이 저점 구간에서부터 볼게요. 보시면 이때보다 여기서 저점을 더 갱신해서 내려갔죠. 근데 RSI 지표 보시면 더 이상 저점이 갱신되지 않고 지표는 저점이 올라가기 시작한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캔들과 RSI 간의 저점 간 괴리는 이후 가격 상승할 거라는 신호예요. 이후 캔들 움직임 보시면 실제 캔들 반등 시작한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전 구간에서도 다이버전스 신호 찾아볼게요. 여기 보시면 캔들 저점 아래로 빠지는데 RSI 저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상승하고 있죠. 이후 가격 반등 잘 나왔다는 거 알 수가 있고 이런 구간에서도 보시면 캔들은 저점 아래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RSI는 더 이상 저점 낮추지 않죠. 역시나 상승 다이버전스 나오고 가격 상승을 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캔들은 저점 계속해서 갱신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RSI 지표는 어느 순간부터 저점 방어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상승 다이버전스 보이면서 가격 상승. 이번엔 하락 시그널을 찾아볼게요. 이때처럼 이 구간 보시면 캔들의 고점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RSI 고점은 더 이상 높아지지 않습니다.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죠. 하락 다이버전스 보이면서 크게 가격 빠진 거 알 수가 있고 이런 구간에서도 보실게요. 캔들은 고점을 더 높였습니다. 근데 RSI는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아래쪽에 머무르고 있죠. 캔들과 RSI 간의 고점 간 길이 가격 하락하는 신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캔들은 고점을 더 높이면서 올랐는데 RSI 지표는 오히려 아래로 빠졌습니다. 가격 하락할 신호 보이면서 실제로 그런 움직임 나온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RSI 지표는 제가 실제 매매할 때 가장 주요하게 보는 지표입니다. 매매하실 때 도움 분명히 받으실 수 있을 테니까 자료 신청하셔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현재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RSI 지표 찾는 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소스코드 보내드리고 있어요. 다이버전스 뜨는 구간 표시해주면서 색깔로 매수하거나 매도해야 할 타점 알려주는 소스코드인데요. 빨간색은 이후 가격 하락할 거란 신호입니다. 그래서 매도해야 할 타이밍을 알려준다고 보시면 되고 초록색 신호는 이후 가격 상승할 것임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초록색 신호 보시고 매수해보시면 수익률 보는데 도움 되실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신호 뜬 후에 반등 온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소스코드 역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소스코드라고 남겨두시면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RSI 다이버전스 활용한 매매법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그리고 분석하실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나 테더 차트에도 적용해서 현재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텔레그램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테더 차트 15분 봉에서 하락 다이버전스 보이고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이후 실제로 캔들 하락하는 모습 나왔었죠. 보시면 어제 텔레그램으로 알려드렸던 구간이 여기였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보이고 있죠. 캔들은 고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RSI 지표는 고점이 계속해서 아래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캔들과 RSI 간의 고점 간 괴리, 하락 다이버전스 보이면서 도미넌스 쭉 빠졌고요. 이후 도미넌스 상승하면서 이전 고점 올렸지만 여전히 RSI 지표 보시면 하락 다이버전스 심화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고점이 계속 올라간 것에 비해서 한 번 더 고점을 높였죠. 근데 RSI 지표는 여전히 충분히 올라오지 못하고 아래쪽에 빠져 있습니다. 하락 다이버전스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 같은 구간을 1시간 봉으로 보시면 더 잘 보여요. 보시면 이렇게 캔들은 고점이 높아졌지만 RSI 지표는 훨씬 아래로 빠져 있죠. 확실한 하락 다이버전스 신호 보이면서 조정 지속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미넌스 차트 왔으니까 본 김에 현재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매번 지지나 저항 잡아 드릴 때 중요도가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에서 이 위 구간에서, 위에 있는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은 딱 두 개입니다. 여기 65.65 그리고 여기 62. 지금 6월에 65.65 라인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가 캔들이 고점은 올라가는데 RSI 지표의 고점은 아래로 빠지면서 하락 다이버전스 관찰되고, 소스 코드 상에서도 빨간색으로 앞으로 가격 하락할 거라는 신호 뜨고 크게 쭉 빠졌습니다. 빠지면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62%까지 돌파하고 아래의 자리를 잡았죠. 오늘과 내일 변동성이 커질 때 체크하셔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 62%를 넘기지 못하느냐. 그냥 넘겼다가 아래로 빠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때처럼 긴 꼬리 달고 아래로 빠지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위에 올라가서 캔들이 안착을 시킨다? 그럼 그때부터는 위험 신호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물어보신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올려드렸죠. 현재 도미넌스 차트 상태는 바로 아래에 지지가 있고 바로 위에 저항이 있는, 그러니까 딱 중간에 껴있는 상태입니다. 갇힌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흰색 네모박스의 디테일한 수치는 61.3에서 61.5입니다. 여기서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아래로 빠지면 가장 좋겠죠. 그럼 비트코인 가격과 별개로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계속해서 잘 이어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 여기서 더 치고 오른다. 그러면 여기 제가 별표 5개 해놓은 곳 있죠. 여기가 61.8에서 62% 구간입니다. 여기를 막고 도미넌스가 강하게 이렇게 빠져줘야 돼요. 정말 중요한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쉽게 돌파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조정의 힘이 너무 세서 도미넌스 차트가 62%를 치고 오른다. 그럼 어디까지 오를 것이냐고 보냐. 저는 62% 안에서, 그러니까 62%대 안에서 맞고 빠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추가적으로 오른다고 하더라도 62% 아래에서 맞고 빠지든지, 만약 여기를 치고 오른다. 그래서 이전 고점을 높이면서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62%대 안에서 저항 맞고 빠질 거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디테일한 수치는 상황 보면서 계속해서 텔레그램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상황에서 바로 빠지지 않고 뭐 62%까지 치고 오르든 더 치고 올라서 이전 고점 높이는 상승이 나오든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 결국 알트코인들 조정이 크게 온다는 뜻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거냐. 일단 테더 차트 일봉상 여기서 맞고 빠진 저항 구간 있죠. 4.38과 4.39 여기 1차 저항입니다. 2차 저항으로 여기 흰색 네모박스 굉장히 중요한데 4.43, 4.44예요. 4.44 라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테더가 오른다는 건 아까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가 상승하는 것과는 또 다른 얘기예요. 왜냐면 테더가 오른다는 건 비트코인이 빠진다라는 얘기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비트코인도 빠진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조차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른다는 건 알트코인에게는 확실한 악재입니다.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른다고 해서 오르거나 내리거나 뭐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테더 차트는 다르죠. 테더 차트가 오른다는 건 알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는 걸 뜻해요. 그럼 전체적인 조정이 올 것을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데, 일단 테더 차트 같은 경우는 4.44 여기 위로 치고 오르면 크게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쪽 구간은 다시 제가 저항 잡아드리겠지만 일단 두 구간 잘 체크하시라는 거. 여기서 저항 잘 막아주면 말씀드렸듯이 이 보라색 지지 라인 있죠. 여기까지 빠지러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테더 차트는 아까 일봉으로 봤고 지금 주봉인데
최종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보라색 라인 있죠? 여기 지지. 여기를 시원하게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와야 비트코인도 그렇고 알트도 그렇고 시원하게 크게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결국 이런 흐름 나올 거라고 보고 있다는 점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몇 개 개별 알트 차트 보려고 하는데 먼저 페페 보겠습니다. 페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차트 주봉인데 여기서부터 중요 지지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이후에는 9450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9450 올리고 난 뒤에는 9867, 9877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세 구간 잡았고 여기서 정말 잘 올라줬죠.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드린 9450에서만 잡으셨어도 57% 정도 수익률이셨을 겁니다. 지금은 약간 빠졌는데 주봉상 봤을 때 페페는 약간 더 아래 중요 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보다 약간 더 아래에 있고, 보시면 페페는 주봉상 최고점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락 추세를 벗어나기 시작한 상태죠. 지금 다시 빠지는 흐름이 이 하락 추세선 돌파 후에 지지 리테스트를 하러 내려오는 걸 수가 있어요. 지금 봤을 때 얼핏 봐서 하락 추세선을 터치하는 디테일한 가격대는 11075입니다. 근데 제가 보는 지지선은 약간 더 아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 오면 이제 매수를 진행해 보시면 좋겠죠. 페페는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여기 제가 잡아드린 9877, 9867 그리고 그 아래 9450 있죠. 여기를 빼면 이제 차트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빠져도 여기를 내리면서까지 하락할 순 없어요. 상승할 거라면. 차트를 상승으로 만들어 가는 중이라면 9450을 절대 빼서는 안 됩니다. 그럼 다시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 매수 자리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2차 매수 자리까지 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리를 줄지 잘 모르겠고, 현재 상황에서 제가 주요하게 보는 1차 매수 자리는 11075부터 약간 더 아래쪽까지. 이 디테일한 가격대는 알트 지지 자료 요청하시는 분들께 잡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알트 지지라고 요청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정 올 때 대비해서 자료 받아보시고 매수 타점 잘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전에 알트 자료 받으신 분들은 해당 자료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수정 업데이트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보세요. 주봉상 봤을 때 이렇게 하락 추세선이 내려오고 있고 상승 추세선이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보시면 하락 추세선과 상승 추세선이 만나고 있는 이런 자리, 여기는 정말 확실한 매수 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기까지 자리를 줄지는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무조건 매수를 해봐야겠다는 말 드리겠고, 그리고 페페 같은 경우는 다른 알트들과 달리 제가 알트 자료에 미리 잡아드린 위쪽 저항 아직 닿지 못했죠. 중요 저항선 아직 닿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계속 페페 말씀드리는 이유가 대부분의 알트들이 주봉상 이전 고점을 다 넘겼어요. 근데 페페는 아직 넘기지 못했거든요. 이 데이터 보시면 코인들이 상승하는 사이클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가고 다음으로 이더리움이 가요. 그리고 나서 라지캡이 갑니다. 라지캡, 솔라나라든지 체인링크라든지 에이브라든지 리플이 원래 라지캡에 속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더리움과 비슷한 수준으로 잘 가고 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지캡, 다음이 이제 알트코인 시즌입니다.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크게 상승하는 시기예요. 페페 같은 경우는 4단계에 속하기 때문에 약간 시작이 더딘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이 진짜 상승의 시작이라면 결국 페페도 최소 이전 고점은 갱신하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지금 가격에서부터 보더라도 45% 정도 되는 수익률을 볼 수 있다는 얘기겠죠. 조정 올 때 매수 타점 잘 들어가시면 평단 좋게 형성하실 수 있을 테니까 잘 노려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솔라나 보겠습니다. 솔라나는 이전 고점을 넘겼죠. 힘이 좋은 코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 라지캡 코인에 들어가죠. 라지캡 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으로 가는 섹터입니다. 솔라나 일봉상 보시면 제가 여기 아래에 있을 때부터 잡아드렸죠. 143에서 146, 특히 143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보시면 여기서 143 한 번에 장대 양봉으로 뚫어 올리고 이후에 146달러 몇 번이고 터치하면서 지지 리테스트한 후에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43, 146 이후로는 166에서 167달러 잡아드렸죠. 여기가 1차 목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1차 목표 터치한 뒤에 한 번에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약간 아래로 흐르죠. 제가 여기 빠질 때도 솔라나는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넥라인에서 매수를 하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160에서 158달러였어요. 그쵸? 보시면 여기서 정확하게 지지하고 쭉 치고 올라서 167달러 힘있게 치고 오르고 나니까 이후 167달러부터 시작해도 23%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67을 1차 목표가로 잡았다면 다음 2차 목표가는 190에서 192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넘기는 흐름 나왔다가 아래로 빠지면서 190에서 192달러가 중요 저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현재 차트에서 가장 가까운 지지 170달러대에 있습니다. 여기를 지키는 게 좋아 보이고, 저항으로는 일단 지금 제대로 안착시키지 못했던 192달러 위에 올라가서 안착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다음 목표가는 230달러입니다. 솔라나도 차트 보고 주요하게 매수 타점으로 볼만한 구간 지지선으로 잡아두도록 하겠고요. 170달러대 지지 있다고 말씀드린 구간에서 디테일한 가격대, 그리고 여기 지키지 못하고 빠질 시 어디서 받아줄 수 있는지 잡아서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이 해당 사이클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다음으로 가는 순서기 때문에 현재 형성되어 있는 최고점 경신하기 직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상승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더리움이 이 노란색 상승 추세 저항 여기를 뚫고 올렸다는 건 최고점 경신할 가능성 굉장히 높게 봐야 한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더리움은 호재가 굉장히 많은 상태죠. 샤프링크라고 해서 이더리움을 전략적으로 매집하기 시작한 기업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따지면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매집한다면 샤프링크는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계속해서 이더리움 매집하고 있다라는 발표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집을 이어나갈 거라고 하고, 더군다나 이더리움은 샤프링크와 같은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도 ETF 매집량을 굉장히 올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해당 데이터가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입세입니다. 7월 중순까지 지속됐던 순유입세 증가율이 최근 들어서 눈에 띄게 줄고 있죠. 매도세도 눈에 띄게 늘어난 모습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더리움 ETF를 볼게요. 보시면 정말 눈에 띄게 이더리움 ETF를 매집하고 있는 기관이 그 유입 규모를 최근 들어 급격하게 늘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량도 거의 없어요. 이더리움 현물 ETF 축적 그래프를 보시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인터뷰는 아까 8만 비트의 고래를 대리해서 비트코인을 매각해준 갤럭시 디지털의 CEO가 한 언론사와 나눈 인터뷰입니다. 그는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실제로 비트코인의 ETF 매수세가 붙기 시작할 당시, 그리고 본격적으로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시작한 때부터 비트코인이 상승한 이때의 움직임을 밀어볼 때 이제 막 기관들의 ETF 매집이 시작됐고 이더리움을 매집하는 것을 재무적 전략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걸 같이 감안해 보면 앞으로 이더리움은 좋은 상승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 조정이 올 때 매수 타점을 잘 잡아 들어갈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봉상 봤을 때 이더리움은 과매수 구간에서부터 캔들의 고점은 높아지지만 RSI 고점은 점점 내려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더리움은 현재 차트에서 가장 가까운 지지는 3,600달러대에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3,300달러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디테일한 가격대는 알트 지지 자료에 잡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조정이 어디까지 오든 이번 상승에서 이더리움이 1차 목표로 상승할 타겟가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늦지 않게 자료 요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차트 분석의 마지막 단계로 비트코인 청산 맵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대 위쪽으로는 119.3에서 119.4K 부근에 청산시킬 수 있는 많은 숏포지션 물량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래쪽으로는 117K 보시면 되겠습니다. 48시간 기준에서 봤을 때는 위쪽으로 119.3에서 120K까지도 청산시킬 수 있는 숏포지션 물량 포진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래쪽으로는 116.8에서 116.1K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3일 기준에서 봤을 때는 위쪽 구간으로 유동성 더 높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20.8K까지 유동 물량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트는 유동성이 풍부한 곳으로 흡수하듯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맵 체크하시면 비트 움직임 직관적으로 예상해 보실 수 있으니까 매매하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현재 시간 기준 비트코인의 지지와 저항 정리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 118.2K 뚫어 올리려는 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상승을 위해서는 위쪽에 안착시키고 최종적으로 119K 후반에 있는 중요 저항을 돌파해야 진정한 상승 흐름 나올 수 있습니다. 119K 후반에 있는 저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아래쪽으로 빠진다면 지지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주황색 추세선 여기서는 받고 올려주는 게 베스트입니다. 116K 중반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크게 빠져버린다 그러면 이 구간에 여전히 중요한 지지 작용하고 있지만 장대 음봉으로 빼면서 힘있게 내리려고 한다면 이전 저점 갱신하는 것도 대비를 해둬야겠죠. 상황 보면서 디테일한 가격대는 텔레그램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큰 저항만 말씀드리면 115K대 아래로는 113K까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13K에서 빠르게 말고 올라가지 않으면 아래쪽으로 크게 더 열려버려요. 그래서 가장 좋은 그림, 상승을 위해서 가장 좋은 그림은 이 주황색 추세선을 빼지 않고 이 구간을 지지 삼아서 올리는 게 베스트입니다. 이전 저점을 내리기 시작하면 시장 많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기 바라고 저는 오늘과 내일 텔레그램으로 계속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월 30일 비트코인 시황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는 현재 비트는 118.1K 부근에 있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파동여신이었습니다.